네, 하프타임 오늘 오윤혜 씨 며칠 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며칠 만에 보니까 더 반갑죠?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즉각 나오는 거는 진심이란 걸 의미합니다. 아, 예. 저는 매번 진심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더듬지 않고 바로 나오는 건 진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자마자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두 가지 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앞서 뉴스 신세계에서도 다뤘던 뉴스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해자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하면서 계속 논란이었는데 예.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떤 설전을 주고받았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받은 것도 없었습니까?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은 이 도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국 금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요?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내가 장관 때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건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앵커님은? 이건 이제 다른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그 사실관계를 헷갈렸을 수도 있죠. 그렇죠. 출국 금지를 한 시점이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이었는지. 그러나 사실관계를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네. 이준석 대표의 말 자체에 대한 반박일 수는 있지만 저기서 기자들은 당연히 그렇다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출국금지 사실을 정부가 모르고 대사 임명을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해야죠. 그냥 네. 그 이준석 대표 그 말꼬리 잡고 그 팩트 아니야. 그러고 난 몰라 하고 딱 퉁치면 안 될 사안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그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느냐, 모르고 임명했느냐.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당연하죠. 네. 알고도 임명했으면 안 될 일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그 법무부의 직무유기고. 네. 예. 저는 이제 목요일까지 뉴스를 봤을 때 출국 금지가 떴으니까 당연히 출국을 안 하겠거냐고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건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네. 그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냥 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측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전체 국가 시스템이 약간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MBC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단독으로 이종섭 장관이 나갈 때 이렇게 마이크를 대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요. 네. 근데 그 진짜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도피하듯 도피하듯인지 도피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예. 도피잖아요. 뭐 사본증 들고 갔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갔고 예, 그렇습니다. 호주 ABC인가요? 거기 공영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만큼 망신이죠. 네, 예. 나라망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망신인 건 분명합니다. 다른 네. 것 떠나서 예. 그리고 근데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최상병 관련된 피해자들이 또 공천을 받은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네. 한마디 그건 다른 질문하고 툭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좀 충분히 그 말에 대한 다시 묻는 말을 좀 받아줬으면 저런 식의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럼 저기서 기자들 질문을 연속해서 받으면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은 느낌. 네. 뭐냐면 좀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면. 근데 공직이란 자리는 원래 불편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도 자꾸 불편한 어떤 말을 하면 입을 막고 입을 막고 입을 네. 막고 드러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다른 말을 탁 하고 그냥 끊고 다른 얘기하고 네. 이거는 뭐 언론으로서 보기에는 편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기자분들도 충분히 계속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는 모습 자체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중에 과거 광우병 시위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건설 경영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강연 내용은 사실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던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예.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강연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결국 네. 목적은 나를 흔들려고 했던 것. 그러나 나는 못 건드리고 그다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뭐냐면 네. 광우병만 해도 일반적으로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살짝 왜냐하면 엉뚱한 선전을 너무해가지고 맞아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광우병은 국민들의 시위로 굉장히 위험한 걸 수입할 뻔했는데 덜 위험한 걸 수입하게 된 사건인데 네. 흡사 이 어떤 여기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는 얘기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방송이 선동하고 국민들이 나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럼 정말 그건 화가 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 개념은 30개월 이상이 위험한 어떤 그 광우병에 위험한 거였는데 미만. 아니요. 그러니까 네. 30개월 이상이 위험한데 네.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는 30개월 미만만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됐었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30개월 이상도 다 수입하려 그러니까 네. 방송과 저희 MBC도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양보해서 그래 그러면 이 30개월 이상은 그것도 강제한 것도 아니고 30개월 이상은 자율 수준에 맞춰서 수입 규제하도록 할게. 이게 네. 그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불편을 무릅쓰고 그렇게 시위하고 해서 얻어낸 성과를 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식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30개월 이상 자체를 허용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정부 관계잖아. 그때 저는 가장 화나는 부분이 그건데 네. 그러면 그거 다 수입하게 되니까 봐라 니들 다 미국산 소고기 먹지 다 않느냐. 맞아요. 그 얘기는 정말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될 얘기들을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뭐냐 하면 국민들은 30개월 이상은 도저히 불안해서 못 먹겠다고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그 30개월 미만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먹어야죠. 왜냐하면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한우가 너무 비싸니까 먹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협상 과정에서 엉뚱하게 해놓고 니들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기사 댓글에도 지금 미국산 소고기 마음껏 먹으면서 이거 광우병 역대급 거짓말 맞았지. 광우병 성동한 인간들 하면서 좀 왜곡되는 일들이 그게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아무 광우병 이 미국산 소고기가 아무 문제가 거기서 지적했던 건 그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네.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미국 측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줬다. 이게 그 협상의 주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네. 국민들이 화를 내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서 30개월 이상은 규제하겠다. 근데 그것도 강제 규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 규제 비슷한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하죠. 근데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지만 소고기는 국민들이 당연히 먹고 싶고 한우는 너무 비싸니까 한 번씩 국민들이 그걸 먹으면 그걸 비아냥거려요.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온 거예요. 거짓 그 부분에, 예.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게 이번에 후쿠시마에서도 맞아요. 그 방류하면서 그 뒤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지들 결국 먹을 거면서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게 당연하죠. 어떤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안전성이. 네. 역사상 임상으로 어떤 실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단히 불안하지만 먹는 분들도 먹고 싶으니까 평생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바닷가 앞이니까 네. 먹는 걸 가지고 그 어떤 일본에 대해 정확히 항의하거나 정확히 정치하게 이게 뭐가 위험하고 따지도 않은 정부가 커봐 먹을 거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거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절대 그래서 거봐 먹으면서 얘기까지는 차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연하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오진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표현을 해서 논란이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발언에 담긴 행간을 보면은 본인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부당하게 끌어내려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유죄 최종 확정을 보면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예. 중요한 건 1년 8개월 복역하셨고 거기서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병원에서 다수 그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벌금 82억은 면제가 됐어요. 사면되고 복권이 되면서 경호 경비는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권력형 비리는 사실 처벌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런 사면이나 엄청난 돈으로 이제 대형 로펌 같은 거를 써가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으니까 권력이 뭔가 부패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되게 회의감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면을 너무 받으니까 이렇게 이 농담이 나오는 거죠. 오지 여행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정말 17년을 사셨으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발언을 하시면 오지 여행 계속 하게 놔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네. 뭐 여행인데 뭐 오래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잠깐 하고 그렇네요. 한 1년 쉬다가 또 한 20년 오지 네. 여행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 확정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다스에서 252억 원 횡령. 네. 삼성으로부터 39억 원 뇌물 수수. 이게 다 확정 판결된 거거든요. 징역 17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벌금 130억. 그러면 사면을 받았으면 좀 반성하며 조용히 있어야 될 맞아요. 필요. 필요가 있는데 네.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3부에서는 허민, 성한용 기자들과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